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의 국내외를 향한 김일성 족속의 일일 지시문,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과 오직 국외만을 향한 김일성 족속의 일일 지시문, 노동당의 대외 창구인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 관련 시사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특이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북한 주민사회의 악만 증폭시키는 김일성 급사 30주기 추모기사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특이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이점 첫 번째, 김정은이 이틀밖에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3일 연속 참가해서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관종 김정은이 이틀밖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야밤에 왔다 야밤에 돌아간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온전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소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육체적 과로와 특히 향후 러시아와의 득실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노동당 총비서라는 애송이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에 정말로 성의 없이 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악인은 자기보다 100배나 더 악랄한 악인을 만난다는 격언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특이점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의 소위 중요 연설 내용을 단 두 문장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북한 노동당 역사로 볼 때는 정말로 쥐뿔 같은 사건인데 멀리 볼 것도 없이 김정은이 지난 202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벌려놓았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가해서 3일간 매일 반나절씩이나 사회연설, 보고연설, 결론연설을 했었고 노동신문은 그것들을 거의 원문 그대로 장문으로 게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김정은의 모든 발언을 단 두 문장으로 생략해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라면 수령이 주인공이고 수령이 발언으로 시작해서 수령이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인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진실은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긴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역시 푸틴과의 평양 정상회담 이후 북한 안팎으로 볼 때 푸틴과의 조약을 어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처지에 대한 불안감이 애송이 김정은을 붙들고 놔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김정은이 긴 연설을 하는 것조차 귀찮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쏘는 죽인데. 다음 특이점 세 번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7월 1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미사일 시험 발사는 소위 김정은과 당중앙 전원회의에 바치는 선물의 개념을 지니고 감행됐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대내외적으로 자랑거리가 없으면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하지 않은 이런 비정상적인 짓거리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이 분야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무기시험 발사 성공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했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과 노동당은 그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당 전원회의에 보고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 사이가 전혀 접할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보도하고 노동신문에는 일절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이 지난 6월 27일부터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외무성 대외 정책실 공보문들을 통해 밝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철저한 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남, 대미, 공갈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리고 위 것들을 북한 주민 사이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 기득권까지도 포함한 북한 주민 사이가 이구동성으로 죽든지 살든지 전쟁이라도 콱 일어나서 이 고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며, 이것은 분명히 김일성 족속 김정은에게는 조주에 가까운 일상적 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두 번째입니다. 북한 주민 사회의 악만 불러일으키는 김일성 국사 30주기 추모 기사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일일 지시문이고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은 어제 인민은 오늘도 목매어 부릅니다. 아, 우리 수령님 이라는 장문의 김일성 추모 기사를 통해 북한 인민들이 오늘도 김일성을 목매어 부르는 사례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가 차고 고감에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김일성이 1980년대 중반 나는 농사를 잘 지어 인민을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국가 주속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도하는 고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돼지는 날까지 자칭 농업전선 사령관임을 자처하면서 돌팔이 농학사도 혀를 내두를 주체 농법을 강제하다가 북한을 만성적이고 살인적인 흉년지대로 만들고 300만 이상의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는 망고의 범죄 행위 기틀을 닦은 살인마 김일성을 지금도 저렇게 선전하고 있으니 저 선전을 듣고 있을 북한 주민 사회의 김일성 족속을 향한 분노와 중어와 경멸의 눈빛은 보지 않아도 눈이 선합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입니다. 김일성은 언젠가 정원을 거닐다가 희귀한 관상용 닭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닭이 1년에 알을 얼마나 낳는가? 보통 닭은 200 내지 250알을 낳는데 80알을 낳아서야 어디다 쓰겠소? 닭은 알을 많이 낳아야지 복이나 좋아서 뭘 하겠는가? 나는 아무리 보기 싫게 생겨도 알을 많이 낳는 닭이 있으면 매일 보러 오겠소. 나는 1년에 알을 한 400알 낳는 닭이 있으면 좋겠소. 그러면 우리 민에게 더 많은 알을 공급할 게 아닙니까? 이런 상상 초월의 무식쟁이가 반세기 동안이나 북한의 주석질을 했으니 북한 주민사회의 신세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김일성은 돼지는 날까지 이 수준이었고, 그 덕에 절대다수 북한 주민사회는 계란조차도 소위 민족 제대위 4대 명절에만 1인당 3알 내지 5알씩 수령족속의 배려로 공급받아 먹어야만 하는 지구촌에서 최대 국빈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것을 김일성이 이민 위천 업적이라고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게재한 김정은이 수준의 혀가 내둘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김일성 족속의 중세기적 무식이 현 주소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이런 김일성 족속은 그냥 멸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번창하는 길이고 자유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분명히 지금 분초를 다투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간절한 기도 역시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들이 기회껏 형편껏
평양 만사를 접해서 북한 자유와 대사변을 함께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